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지난 방송 그러니까 강영훈 대표 부동산의 강영훈 대표님께 초빙받아가지고 그때 강영훈 대표님과 부동산 TV를 갖다 촬영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다 보니까 지금 2019년에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이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경고의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강영훈 대표님 그 자료보다는 좀 더 약간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2020년 2월 11일 현재로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작년 12월까지 실거래 취합이 거의 대부분 완료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업데이트한 자료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해당 자료가 제가 좀 비켜야겠네요. 서울의 거래량 그리고 평균 거래가입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과 평균 거래가인데요. 이 차트를 보는 것은 지금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서울의 연간 거래량을 갖다가 표기한 자료예요. 이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공표해주는 자료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붉은색 선은 뭐냐? 평균 거래가입니다. 서울의 평균 거래가예요.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평균 거래가는 4억 7,600만 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8억 2천까지 올랐죠. 자, 그런데 거래량을 갖다 한번 보시죠. 거래량 2015년 12만 건에서 2016년 11만 건, 2017년 10만 5천 건, 그리고 2018년 8만 천 건까지 줄었고요. 2019년에는 7만 4천 건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점점 더 폭등해가고 2019년 이 폭등폭은 정말 참여정부 이후 최대 폭등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이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기준과는 또 맞지 않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이다 보니까 2019년 12월 평균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가격은 올라가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뒤로 하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줄고 있다. 그런데 가격 폭등은 왜 이렇게 갑자기 2019년에 더 급등해서 나타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이 자료를 갖다가 제가 이 상승률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일하게 회색 막대 그래프는 그대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이게 상승률입니다. 이 붉은색 선을 따라서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의 상승률이 평균,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해서 평균 거래가 대비 상승률은 2019년이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과거부터 이 현상을 갖다가 막으려고, 저는 폭등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어요. 이 상황을 막으려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 경고 시그널을 드려왔던 거고, 여러분들의 주택 매도에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2019년에 이 폭등, 사실상 거래량은 역대 5년 중에서 가장 최저 거래량을 갖다 찍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는 표기를 안 해놨는데 거래량은 7만 4천 건. 그러니까 2015년 12만 건 대비해서 거래량은 거의 60% 수준, 40%를 날려먹고도 가격은 훨씬 더 폭등했다. 자, 이걸 갖다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매도하려는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고 매수 세력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은 훨씬 더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19년 한 해의 평균적인 심리를 보게 되면요. 더군다나 정부에서 자꾸 무분별하게 규제를 갖다 내보냄으로 인해서 대기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규제의 역습에 따라서 더 급등하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수만큼 다 매수인한테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가격을 비싸게 구매하시는 것은 집 주인을 갖다 좋은 일을 시켰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좋은 일을 시킨 겁니다. 정부는 그만큼 세금 많이 걷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늘어난 주택가격을 갖다가 구매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세금 탓이 가장 제 1등 공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론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식하게 계속 세금은 더 늘리겠다, 보유세를 갖다 더 늘리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 나가고 있어요. 보유세를 늘리고 세금을 갖다 더 높임으로 인해서 매수를 갖다가 죽이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갖다 늘릴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매도 물량이 늘어나야만 시장은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매도 물량이 시장에 출현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시장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매수만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매수 심리만 누르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아직도 매년 가구 수는 증가해가고 신혼부부는 탄생해 나가고, 자, 그리고 소득은 더 높아져 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계속 매수 심리만 억누르고 있는데, 이 억누르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2019년의 폭등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2019년의 폭등이 124%, 그냥 평균으로 따졌을 때 연평균 상승률로 봤을 때 124%,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현 정부가 이명박근혜 탓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명쾌하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전, 3년 전 이렇게 폭등하기 전부터 야, 이러면 주택시장 큰일 납니다, 폭등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은 정부가 해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포유가 해주고 있는 겁니까? 아포유는 여러분들에게 현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이 주택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뭐 1, 2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얘기했던 게 아니라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던 부분입니다. 현 정부 등장과 동시부터요. 이러한 정책이면 주택가격 위험합니다, 폭등합니다 라고요. 자, 그러면 2020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은 거래량 더 죽여버리겠죠, 정부에서. 지금 저 심리를 갖다가 더 압박하는 부분으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멍청한 정책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제의 역습. 아, 지금 시기가 아니지. 잠깐만 기다려보자. 매수를 갖다 좀 밀어보자. 이런 세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들이 갑자기 매수 시장에 한꺼번에 나타났을 때 매도 물량은 계속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 물량은 이 매도인한테는 선택의 폭이 있어요. 매도를 안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임대 놓고 2년 돌리지. 임대를 놓는 순간 2년은 이 매물은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를 갖다 밀어버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시장의 매물은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에 따른 매물들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매수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장에서 정책이 안 먹히는 것 같으면은 한 시기에 한 계절에 몰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더 큰 폭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아직도 시장을 갖다가 시장 심리를 갖다 죽이려는 이런 정책 일변도에 그들의 무식한 정책은 결국은 또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뿐입니다. 2020년 시장이요, 거래량 더 줄고 가격 더 폭등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왜 2019년이 평균 거래가가 훨씬 더 폭등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규제가 부족해서? 지금 PD수첩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규제가 부족하다고, 더 보유세를 올리라고 지금 계속 목 놓아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보유세를 올리고 나면요, 이 보유세, 늘어난 세금은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시간차가 있어서 정부에서 갑자기 세금을 갖다 확 늘려버리면은 시장에서 뜨거 하고 반응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겁먹어서 매도한 물량들이, 겁먹은 매도인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이제 자금력이 받쳐주는 매도인들의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월세값 펑펑 올려가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세금을 전부 다 세입자들한테 전가시키는 단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현상인 겁니다. 현 진보적인 사고를 갖춘 경제 정책은 무지와 무능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금 정책들이고요. 이에 대한 결과는 더욱더 서민들이 결코 서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더욱더 가난한 서민들을 양산해내는 정책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거래량 부분을 갖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동산의 거래량 지금 감소하는데도 오히려 더 폭등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